자, 그것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금 강대강, 이 강대강이 아니라 이 강대강이라는 말은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고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이죠.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해구레까지 만들면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고도화, 정밀화하는 실험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그전 문재인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처해 왔는지 너무나도 잘합니다. 비굴하게 했지요. 자, 그 말은 여기서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따로 한번 논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한미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던 겁니다. 왜? 북한이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 고도화 정밀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의 강대강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대강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이미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재인 전 정권 때 북한이 만들어 놨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점은 이런 강대강을 가더라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서도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위한 평화협상을 제기하듯이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회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남과 북이 이런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주서서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강용선 대표가 여러분들께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강대강 상황에서 이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을 정부가 나서 갖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파 보수에서는 대북 관련된 채널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하고의 어떤 이 비선 라인을 통한 물밑 교류가 없다 보니 지금 상당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의 정상적인 교류를 위해서 남북 기조를 지금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5년간을 운영해왔던 통일부의 남북 경협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이나 지원 체계에서 떠나서 정상적인 교류,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남북의 정상적인 교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북 간의 이제 경제 개발입니다. 이 경제 개발은 지금 남한도 어렵고 북한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남북한이 평화 경제를 이루게 된다라면은 남북의 상생의 경제를 갈 수 있는 그런 기초의 길을 새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그것이 담대한 구상에 포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데 담대한 구상이 있는 거죠. 단지 이 담대한 구상이 실현을 되려면 일단 북한의 핵을 지금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그걸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은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을 철폐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야 된다. 이 말뜻은 곧 북한의 핵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핵무기를 관리하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단계 더 떠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손 놓고 있게 되면 만에 하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권처럼 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발붙일 자리가 없었거든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밀어냈기 때문에 발붙일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 6월 달에 판문점에 갔을 때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집에서 두 손님이 왔는데 집주인은 내쫓고 우리 집안에 트럼프와 김정은만 들어와서 만나고 이 문제는 나가지도 못하고 문이 닫히는 걸 우리 전 국민이 다 바라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세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북한과도 접촉을 해서 뭐인가 우리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뭐인가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출구 전략도 하나 마련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강연선 대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확히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도부터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한반도에 큰 변화, 정상적인 교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성택이가 군부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내각을 많이 좌지우지했습니다. 다 장악하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강산 관광에서 그 군부에서 총살 사건 알고 계시죠? 평양은 이제 뭐 김정일 위원장 책에서 통솔이 됐지만 그 위의 지역에서는 김정일 위원장도 군부를 통솔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습니다. 박왕자 저격 사건 때 바로 김정일 때 일어났는데 예, 바로 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그렇죠.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군부가 하니까 그걸 비판할 수 없던 것이 바로 김정일. 네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10년간을 군부, 노동당, 내각을 모든 것을 지금 다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가 한 자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어느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남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타이밍도 지금 바로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남북 교류를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남북 교류를 하는 그런 이 인적 구성을 보게 된다라면 좌파죠. 이제 좌파 쪽에서가 거의 90%가 남북 교류를 해왔던 분들은 다 좌파 조직이고요. 그렇죠. 예. 우리 보수 쪽에서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때 극우 세력, 종북 세력, 주사파 또 뭐 국자 세력이죠. 예, 국자 세력. 실질적으로 또 북한하고의 이렇게 뭐 빨갱이 소리까지 들을 정도의 그런 세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그룹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아주 완전한 대참패를 당하고 망신만 당한 거죠.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제는 할 수가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한다 해도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을 내세운다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수락 안 합니다. 그게 왜 수락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어요. 신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 말은 듣지 않는다. 그 증거가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있는 걸 깡그리 폭파시키고 이번에 청소까지 해버린 거거든요. 너희들하고는 이제는 다시 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오히려 기회가 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상적인 국가로서 정상적인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북한의 비유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룩해 나간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동북아 경제발전연합은 전 분야에서 국토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그 대북 관련 전문가들이 준비된 같이 연합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단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중으로서 남북 교류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준비된 단체들이 앞으로 남북의 교류에서 어떤 역할에 주어진다라면은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 동북아 경제발전연합이 준비된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북한 남과 북은 정말 돌아설 수 없는 김정은 정권 종말까지 나오고 북한은 한국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정말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고 치닫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없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리다 가다가 바로 뉴턴한 것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보면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더 연장이 됐다면 북한하고는 돌아서지 못하죠. 왜? 이 사람들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에게는 속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속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내년 총선이 끝나면 북한도 아마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 12월 달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서 극한 말폭탄을 쏟아내다가 바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유턴을 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던 것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코 북한은 국제사회에 나오지 않으면 특히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나오는 첫 단추가 한국 정부와의 손을 잡는 길이라는 것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미국과도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 같지만 미중 관계가 풀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또다시 북한은 외톨이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